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앞서서 자세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중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다우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서 약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죠. 코스피와 코스닥 연중 최저점 찍어주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돌파구 찾아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실시간 전략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간 움직이고 있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220포인트 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 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3% 떨어지면서 2187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3.87% 어제에 이어서 낙폭 큽니다. 665선까지 밀리면서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어려운 화요일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를 도와주실 전문가 군단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장중 실시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우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렇게 위험 선호 심리가 지금 현재 약한 상황 속에서 시장에 대한 돌파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확인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국내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국내 시장 주식과 외환 시장이 블랙 먼데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35원까지 치솟았죠. 13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14선까지 급등하면서 주식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던 FOMC의 충격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의 달러와 초강세 그리고 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에 확대가 된 영향을 우리 시장이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과 예상 체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모두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머물면서 53,90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는 1.33% 또다시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3% 넘게 빠지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1.56% 빠지면서 하락했었는데 오늘 역시 1% 넘게 빠지는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는 어제 2%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 역시 2% 넘게 하락하면서 58만 3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LG화학과 현대차가 4%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 LG화학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기아는 3%, 네이버는 2% 넘게 빠지면서 또 하락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 사형제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어제 장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파란불이 우세한 모습으로 모두 시퍼렇게 멍이 든 모습으로 출발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우는 1% 넘게 하락한 가운데 LG화학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3.68% 하락하면서 55만 원의 예상 체결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또한 1.96% 하락하면서 20만 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어제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2차 전지주의 낙폭이 어제 상당히 깊었죠. 에코프로비엠이 8.7%, LNF가 8.25% 떨어지면서 8% 넘는 큰 하락폭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HLB는 5% 넘게 하락하면서 41,150원의 종가를 만들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역시 파란불이 많이 들어온 가운데 HLB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빠지면서 89,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NF 또한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늘도 2차 전지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6.29%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원 한 손을 붕괴하고 39,5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입니다. 게임주들도 어제 아쉬운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1.75% 떨어진 데 이어서 펄어비스도 2.2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형제 에코프로비엠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하루였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JYP 엔터테인먼트도 어제장에서 4% 넘게 빠졌고 또 알테오젠도 3.5%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하면서 12만 7천원의 형성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3.84% 떨어지면서 2,000원 내린 5만 1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6.61% 큰 낙폭을 보이면서 5만 6,5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니켈 관련주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정부가 니켈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고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혜주들,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입니다. 어제장 29.8%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열사인 PK 밸브앤엔지니어링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용 밸브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수혜감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1.4% 상승하면서 3,99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니켈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던 황금 ST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장 10.6% 오른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전거래를 대비해서 많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3.89% 하락한 8,41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대우조선해양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13.41%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매각설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었는데요.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이 대우조선해양을 통매각하기로 확정을 짓고 마무리 작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큰 낙폭을 보이면서 6.81% 떨어진 23,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특징주입니다. 처음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어제장에서 30%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레고보맙 글로벌 임상 3상이 DSMB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장 역시 8.44% 상승하면서 21,850원의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메디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카나리아 바이오 모회사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좋은 흐름 보여줬던 것에 이어서 오늘장도
오늘장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3.39% 떨어진 4,28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의 감세 정책이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부터 가능해진 주식 소수점 거래가 얼어붙은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또 유인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남은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9월 2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 전달해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좀 토대로 생각했을 때 어려운 시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개장 상황 브리핑과 더불어서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 증시가 떴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 지수 좀 보시면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양대 지수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16%, 코스닥은 0.36% 강보합권에서 오늘은 출발을 해주네요. 자,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는 유지를 해주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확실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오늘 출발 증시는 어제에 비해서 또 어떤 느낌인지 보고 계시는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그쵸. 오늘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전에 1월과 6월 달에 반대 매매에 의한 시장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8월 달의 고점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 반대 매매 추세에 대한 급격한 추가 하락은 오늘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800억 순매도로 기록했지만, 장 마감 시에는 58억 순매도로 좁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에 의한 시장의 하락을 좀 했다는 것보다도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 불안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경우 약간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어떤 신용 잔고에 대한 반대매 우려 때문에 매물을 조정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강보합세가 예상된다는 것보다도 이제 보합세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납부 과제에 의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단언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반반 정도 좀 약간의 좀 상승하는 그 업종이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승폭을 가장 큰 폭으로 퍼지는 게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이 1.95%, 빙그레가 1.89%, SPL 삼립이 1.86%, 오뚜기가 1.37%, CJ 제일제당이 1.23%, 롯데칠성이 1.23%, 샘표식품이 1.1%, 그리고 삼양식품이 0.9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어제도 그렇지만은 삼양식품이나 라면 가격은 좀 동결을 했죠. 수내값은 좀 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라면 가격 인상이 다음 달 1일부터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약간 라면 업체들한테의 기대감은 좀 약간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일주일 후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 인상에 의한 이 마진 스프레드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 1.88%, 한올바이오파마가 1.55%, 일정신약 1.43%, 대웅제약 1.32%, 삼일제약 1.15%, 오리엔트바이오가 1.14%, 신풍제약이 0.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유통업종도 괜찮습니다. STX가 10.29%, 역시 이 니켈의 공급 부족, 제2의 요소수 사태라고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 니켈 가격에 대한 이 비축도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이 우리나라
그 니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어제부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으로 HTX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 광구의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뭐 티플렉스나 여러 가지 이 니켈을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광고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좁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유목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그나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디에프가 1.26%, 신원이 0.68%, 성한이 0.5%, UCM 방직이 0.48%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업종과 떨어지는 업종이 한 반반 정도 섞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음식료, 담배 업종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14.1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죠. 우선 지금 오레고 봄날이라는 이런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제도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MBT가 2.12%, 메일 유업이 1.89%, SNG가 1.67%, 그리고 휴럼이 1.4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이 좋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이 지금 18.24%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장 이후에 어떤 공시를 좀 발표했던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의 그런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호재나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번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어떤 전원부에 대한 개발도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태에서 서울전자통신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이 17.25%, 파파스 코리아가 14.43%, 아가방 컴퍼니가 7.31%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부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다른 유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장 초반에는 그렇게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장 초반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0.19% 하락, LG에너솔루션이 0.9% 하락, SK하이닉스가 0.61% 하락, 삼성바이오로지가 0.92%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2% 이상의 상승과 하락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아쉽게도 지금 많이 없네요. 장 초반에 어떤 기대감이 약간 좀 사라진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반반 정도 오르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롬 헬스케어가 0.95%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0.76% 하락, LNF가 1.18% 하락, HLB가 0.49% 상승, 카카오게임즈 0.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강보합세도 아닙니다. 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안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을 그나마 좀 보여주는 게
말씀드렸던 카나리아 바이오도 있고 파라다이스가 지금 이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뭐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좋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입국자나 어떤 출국자에 대한 제한 부분을 이제 거의 다 풀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에 대한 해제 부분에 있어서 오랜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런 증시에서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이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테마주를 보자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혹은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수 자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세에 들어선 모습인데요. 지금 확인하는 이 시간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는 모습 제 눈은 좀 포착이 됐습니다. 1,330원 이상에서 여전히 부담스럽게 움직이고 있군요. 자,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양대지수 보합권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상으로 하락할지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과 관련돼서 보내고 있는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주시죠. 예, 오늘은 하락의 또 움직임들이 약간 뭐 둔화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현재 음양봉 패턴으로 이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하락 패턴을 보더라도 급락한 다음에는 이제 반등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씩은 이제 하락폭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던 뭐 그런 그 양상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추세대로 한번 보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추가 하락은 약간 이렇게 열려둬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가 이제 3개월 단위로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이 한 30일 정도, 그 다음에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30일 정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번 달 말이 어떻게 보면 주가 이제 변곡점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과 현재 여기서 이제 쓰리바닥의 역해된 숄더 형태고요. 저점과 이제 추가 저점 이 부분들이 거의 한 3개월 단위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흐름들도 가상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V자로 형성이 되기보다는 약간의 매집성 형태 이런 형태가 약간 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약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올봉의 형태도 보더라도 올봉의 형태가 가장 약간 지금은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절묘한 또 상황이 되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 고점, 그 다음에 V자로 올라왔을 때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10월달부터 2년 전 10월달부터 이제 급등을 해서 지금 전체 원 냉난증까지 왔던 것이 이제 9월 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년의 또 흐름들, 24개월의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될 확률이 많다. 물론 중기는 박스권을 보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중기 박스권, 하락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종목별 장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약간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약간 뭐 긍정적으로 만약에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급락이기 때문에 하락의 멈춤, 그 다음에
반등 모색 이런 부분이 뭐 이번 주중 좀 진행이 됐다가 주말에 이제 큰 폭의 어떤 반등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크게 뭐 두각을 보이는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도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전체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순환매로 보면은 출산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이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또 상황이 되는데 아직 특별한 이슈적인 부분들이보다는 짧은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 약간 이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 제로투세븐이 만약에 뭐 2, 3일 전에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주는 오늘 급등에 대한 한 절반 정도의 또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의 어떤 움직임에서 아프리카 대주 열병 관련된 뭐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 니켈 관련된 뭐 그것 때문에 STX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제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황금 ST, 티플렉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 자, 황금 ST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로 보면 어제 크게 상승했다 약간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격 숨구르기 뒤에 전체 상승과 하락의 한 절반 정도 여기서 이격 숨구르기를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티플렉스는 아직 그 어제 이제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니켈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제 상승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3기라는 종목이죠. 3기라는 종목이 제일 먼저 강하게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약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보통 상승 추세가 돌아갔을 때는 보통 20일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3기란 종목군도 이제 바닥에서 한 약 2주 정도 현재 정도 조정 보이다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이런 20일선을 어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눈봉의 중심을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기차 관련된 이슈 이 부분들이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약간의 이제 지저분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지만은 시청이 약간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들이 좀 약간은 좀 수급적으로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KC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급락 때문에 장세 때문에 좀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KC라는 부분들도 전기차 관련된 전력 반도체 전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전체 크게 봤을 때는 전체 상승 파동의 중심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도 오늘은 조금 수급이 약간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좀 이에 해당이 되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최근에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한번 어제 크게 꺾였고요. 근데 보통 급락의 어떤 흐름들을 현재 반전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느냐,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급락 파동의 중심을 이제 갭으로 회복을 했죠, 여기는. 그래서 급락 파동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파동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추세 반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추세 반전이 되려면은 급락 파동의 중심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흐름들이 좀 살아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 반도체 관련된 이슈,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약간 수급적으로는 이쪽 부분이 조금 좋아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나왔던 물적 분할 현재 해소, 검토 중단,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DB 하이텍이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쪽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스템 관련된 반도체 부분들이 DB 하이텍을 비롯해서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그 바닥 시그널들이 좀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이나 혹은 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칙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보니까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뉴욕 증시 하락 대비해서 국내 시장 보합권 정도,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의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행스러운 모습이긴 하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전일 하락이 좀 깊었던 부분들, 하락이 상당히 좀 깊어지면서 이 매도가 좀 과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장 후반에 반발 매수가 일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모습이 소폭 좀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들, 오늘에 대한 반등 기대감 좀 줬었고요. 국내 시장은 전일 장 후반에 반발 매수가 조금 나오다가 장이 종료가 됐죠.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반발 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반발 매수 나왔다가 영국의 그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을 했는데, 어제 나왔었던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어제 나왔었던 기술적 반등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모습이나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자리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좀 싸죠. 이 2008년 서브프라임 때가 PBR이 0.9배 미만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때보다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아래거든요. 상당히 좀 과매도 국면인 건 맞는데, 여기에서도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까지는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좀 낮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승을 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이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지금 시간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달러의 강세가 좀 주춤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화에 대한 강세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약세죠. 국내에서도 그렇게 본다라면 달러의 일정 부분 좀 약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고점은 어제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에 대한 저점도 어제나 오늘 정도 다리가 좀 저점이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오늘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눈에 띄고요.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좀 덩치가 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긴 한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 보도록 할까요? 네, 오리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오리온은 보합입니다. 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좀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사실 양매수가 들어가는 섹터 많지 않은데요. 외국인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본다라면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식품 업종들 대부분이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리온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식품 업종들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오리온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해외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고요. 국내 제품 가격을 9년 만에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인상분은 오롯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있고 해외에서 유일하게 좀 성장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중국 쪽이었는데 중국은 경기가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중국까지 좋아진다라면 실적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음식료 섹터 분위기 좋고요. 미국에서도 음식료, 유통 분위기 좋죠. 이런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적 좋은 종목들만 최근에 분위기 좋죠. 실적적인 면까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오리온,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오리온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리온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으로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 지금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그래도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장 초반에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은 안 나오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왔고요. 20만 원 위에 있던 주가가 19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18만 원대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 본다라면 사실은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한 40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같이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모습 보면 최근에 이 시장이 반등할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덜 하락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가장 원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가 있는 게 최근에 이런 증시의 환경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죠. 안 그래도 차량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진도 좋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환율에 대한 이런 수혜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 중에서 환율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서 우위를 보는, 환율에서 혜택을 보는 이 부분을 오롯이 영업이익으로 연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격 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활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실적이 현대차는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환율 때문에 더 잘 팔린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이 분명히 바닥권이면은 맞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목을 하시면서 실적 잘 나오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완성차 중에서도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달러 환율 굉장히 부담스럽게 아직도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주를 찾자면 완성차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현대차 지금 현재 1.37% 올라주면서 18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이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완성차들은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고 기관이 큰 폭으로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인사드립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와 달리 시황에 대한 의견이 좀 바뀌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수 오늘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랑은 분위기가 좀 사뭇 좀 다르긴 하죠. 제가 어제는 지금 이 방송 연결을 어제도 9시 반에 40분까지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수익 나기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좀 높아서 어제는 이제 시황 중심과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제에 비한다면 뭐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종합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비가 50%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반이라도 올라가고 있다. 반 조금 넘게 올라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뭐 대형주도 지금 조금 더 올라가는군요. 중형주 62%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오늘 나름 그 테마성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제대로 반등하고 제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제대로 올라가고 제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 대형주, 지수 중심의 대형주들 먼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형주, 그 다음에 혹은 지금 그 보육 지원, 서울시 보육 지원 관련 테마, 그래서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이런 거 있죠. 교육주, 유엔젤, 뭐 애니능률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좀 테마성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도 오늘의 상승을 엄청난 상승은 아니야. 찐 바닥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다만 오늘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요거까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제 그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미국을 보면 지금 나스닥인데 미국을 보면 어떻죠? 지난 6월달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죠? S&P 500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S&P 500 역시 지난 6월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딱 안 깨졌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제 코스피가 어제 지난 저점을 강력하게 깨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적인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 뭐 오늘 뭐 약간의 그 또 반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침 8시 40분 동시호가 땡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동시호가 쭈쭈쭈쭈 보면은 예상가가 나오거든요. 하한가로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이 그 담보 비율이 낮아져가지고 강제 청산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부족한 돈을 집어넣으시면은 반대 매매를 안 당해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지금 상당히 없는 그런 분들이 어제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공포심을 제대로 심어줬습니다. 이거 어제 실행이 나온 거고 일부는 투매가 조금은 출회되는 모습을 어제 오후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조금은 더 떨어질지 언정 반등 시도는 하겠구나.
반등 시도는 하겠구나 부분들이고요. 지금 방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올라가게 된다라면 반등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5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뚫어내는가 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부터 반등 시도를 제대로 한번 나온다라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한번, 혹은 지금 어제 월요일날 만들었던 그 갭 하락 있죠? 갭 부분이 메꿔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요 갭이 메꿔진다면 그래도 좀 시간이라도 끌어지거나 조금 더 개별 종목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락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 포인트를 보시고, 오늘 테마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현대차, 등등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의 상승이 바뀐다. 오후장이라도, 그죠? 저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거지. 테마주 올라가서 시장 전체가 들어올려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자 생각해 보시죠. 저점 잡혀서 조금이라도 끄집어 올려지려고 한다라면 뭐가 가장 쉽게 올라오겠습니까? 지수 추종할 수 있는 대형주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안정적일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봐야 한다라면 아무래도 지수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 중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 섹터도 나쁘지 않거든요.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위아 만도 이런 것들이 플러스를 냅니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만 살짝 더 말씀드리고, 오늘 그래도 어느 종목 좀 반등을 본다면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2년 들어와서 매우 강력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큰 폭락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진폭, 지금 제가 빨간 봉을 움직이고 있죠. 빨간 봉 움직입니다. 요 진폭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난 6월 달에 폭락 역시 보면 거의 근접하게 그 정도 저점에서 저점이 잡혔습니다. 그 진폭만큼. 만약에 이번에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하락이 나온다라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어디까지 보면 될까? 2150 정도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깨지거든요. 2140 정도 되는데 어쨌든 2150 정도라면 기억하기도 쉽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바닥일 거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렇게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좀 추적을 해가면서 만의 상황에서 정말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즉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지금도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삼성전자 반등 시도했다가 내려가요. 특히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도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다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아주 약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아직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공략하는 부분들도 한 2, 3일 안에 다시 치고 나오는, 다시 현금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면서 주식 포인트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가 올라올 때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속도전으로 저희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형주 중에서 플러스 펀드를 만드는데 그래도 업종별 상승을 보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항상 늘 강조드리는 종목 LG생활건강은 오늘도 다시 금방 올라옵니다. 그죠? 금방 올라옵니다.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위아를 한번 접근 포인트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120일 평균선까지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해준다라면, 그죠?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해준다라면 대형주 중심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아마도 자동차 섹터 오늘 가장 먼저 대형주 중 섹터에서 플러스 펀드를 만들어주면 아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과연 이 지수가 완전 바닥일 거냐, 아니면 잠깐 2, 3일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에서 저는 완전한 상승보다는요 그래도 강한 반등 정도로만 아직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다면 2300포인트 정도까지나 한번 가주면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정말 세서 2,350, 2,400까지 왔습니다. 야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뷰에서는 그 정도로 보면 일단은 한 7만 원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구간 정도 오면은 그냥 단기적, 그러니까 길게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7만 원 정도까지 이상 올라온다면 한 번 정도 다시 쳐내고 현금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저점을 일시에 좀 만들었어요. 오늘의 저가가 64,700원을 만들었는데 63,500원을 이탈시킨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어제와 비슷한 상황의 하락의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소리가 안 들리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험해집니다. 분위기가 조금 험해지는데 지금 추가 하락이나 그 다음에 센터값이 지금 최저 하향, 오늘의 최저를 만들고 있고 신저가 종목들이 계속 또 오늘도 소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오늘 안에 오후장, 특히 오후장 부분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어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업사부님처럼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음 같지 않게 지금 지수는 또 한 번 하락으로 양대지수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